토익 성적표 보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 건데요. 성적표를 보는 방법과 그리고 이 성적표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을 취약점을 채워야 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상담할 때 저한테 제일 많이 하는 말 첫 번째가 선생님 저는 독해 시간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이거랑 두 번째가 제가 어휘가 되게 약해요. 이렇게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파트 7에 독해할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파트 5는 그러면 빨리 푸시나요? 파트 5를 빨리 풀어야지 여유 시간을 확보를 할 수 있는데 파트 5가 느린 경우도 생각보다 많아요. 파트 7에 독해 시간이 부족합니다 라고 했을 때 파트 5는 그러면 빨리 풀 줄 아냐? 이게 궁금하고요. 파트 7에서 시간이 부족해서 점수가 안 나오는 건지 아니면 정확도가 낮은 건지 그거의 분석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어휘가 약한 것 같아요 라고 했을 때 상대평가거든요. 그래서 본인 수준의 학생들한테서 비교적으로 어휘가 약한 건지 아니면 진짜 절대적으로 어휘가 약한 건지 이것도 분석이 필요해요. 시험장 들어가면 단어를 다 할 수는 없어. 그치만 가지고 있는 실력에 비했을 때 내 능력에 비했을 때 진짜 어휘가 약하냐? 아니면 어휘가 좀 괜찮냐 이런 것들을 보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성적 분석이 필요한 거고요. 객관적인 지표를 가지고 얘기를 하셔야지 앞으로 있어서 어떻게 채워 넣을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학생들이 그냥 본인 느낌으로 그냥 딱 봤을 때 나 시험장 가니까 모르는 단어가 많더라. 아 그러니까 어휘가 약하지 않을까? 이런 거 말고요. 실제로 내가 어떤 파트가 약하냐 그리고 어떤 걸 내가 한 달 동안 또는 두 달 동안 집중적으로 해야 되냐 이거에 대해서는 여러분의 토익 성적표를 보시면 조금 더 상세하게 알 수가 있어요. 객관적인 지표를 가지고 이거는 절대로 모바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PC로 들어가면 볼 수 있는 성적표고요. 출력하기 전까지의 상태로 가시면 이런 그래프가 등장할 거예요. 오늘은 RC 파트에 대해서만 얘기를 할 거고요. 오른쪽에 5가지 항목이 있는데 맨 마지막에 보시면 그래머로 돼 있죠. 이게 문법이고요. 세모 자체가 평균이에요. 평균 토익이 660에서 많이는 한 680까지가 평균 점수거든요. 그러면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문법에서 뭐 1개 또는 2개 정도 틀린 거고 그 위에 있는 건 복화라고 돼 있죠. 이건 어휘 문제고요. 이 학생의 같은 경우에는 어휘력은 탄탄한 거죠. 이거 2개가 파트 5와 6를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위에 있는 3가지는 독해예요. 근데 이게 그래프가 너무 흐리게 나와서 제가 좀 더 글자로 따로 옮겨서 여러분한테 분석을 좀 해드릴게요. 맨 밑에 있는 것부터 다시 한번 보면 그래머. 지금 같은 경우에는 68이라고 돼 있지만 실제 높으면 79 그리고 적어도 한 62 정도는 가거든요. 원래 같은 경우에는 문법이 조금 더 점수가 높아요. 그리고 어휘가 조금 더 내려가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렇게 40대 후반부터 시작해서 한 60대 후반 요 정도가 보통 어휘의 평균입니다. 내가 어휘가 약하다라고 하는 건 평균 점수에서 내가 만약에 평균 점수가 한 요 정도 받는 친구야. 그럼 어휘도 한 요 정도 되면은 어휘가 약한 편은 아니거든요. 근데 문법 여기인데 어휘가 이 정도야. 이건 진짜 약한 거지. 이 정도의 실력을 가진 친구들이랑 비교했을 때 어휘가 약하냐 아니면 어휘가 좀 더 채워졌냐 이런 것들을 보시면 좋아요. 이게 파트 5, 6고요. 7은 3가지 영역으로 나눠져 있어요. 위에 있는 것부터 보면 이거는 추론 문제. 편지 같은 거, 이메일 같은 거 이런 것들 나왔을 때 제일 첫 번째 있는 거 있죠. 이 편지의 주제가 뭘 것 같아요? 라고 하거나 이거 누구를 위해서 쓴 것 같습니까? Most likely, probably 이런 것들 나오는 문제 틀렸다 라고 하면 여기서 깎일 거예요. 예문으로 한번 보여드리면 이거죠. 이 사람 누구일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거, 추론하는 거. 이런 문제 많이 틀리신 분들은 맥락 파악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그래서 맥락 파악하는 것과 속어법 하는 연습하셔야 돼요. 정답을 딱 찾으려고 하면 이게 정답이 딱 바로 안 찾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아니고 이거 아니고 이거 아니고 아 이건 것 같은데 이거 맞나? 네, 항상 그게 정답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주제 목적 문제도 그냥 대충 뭐 이렇지 않을까 해서 풀지 마시고요. 정확하게 속어법 해서 나머지 다 안 되고 그럼 이거 정답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시고 그 다음 두 번째 있는 그래프는 can locate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여기서 잠깐만 꿀팁 locate이라고 하는 게 실제로 위치하다라는 뜻도 되지만 find 찾다라는 뜻으로도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can find 찾아낼 수 있냐 그리고 이해할 수 있냐 구체적인 정보에 대해서 찾아낼 수 있냐 세부사항 묻는 것들이 있죠. 언제 세미나가 진행됩니까? 어디에서 진행돼요? 500대부터 시작해서 600대, 700대, 800대 뭐 할 거 없이 다 잘 맞추는 문제들. 그 문제가 파트 7에서 세부 정보 문제예요. 세부 정보 문제는 추론 문제보다 평균 점수가 조금 더 높긴 해요. 여기 있는 3번째, 정보를 연결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 연계 문제나 또는 단일 지문이지만 연결해서 풀 수 있어야 하는 그런 문제. 요거는 사실은 좀 평균 점수가 낮아요. 왜냐면 2중 지문, 3중 지문 시험장 들어가서 시간이 없어서 진짜 못 보고 오는 학생들도 많거든. 그러다 보니까 요거는 평균 점수가
생각보다 지금보다 훨씬 더 낮은 경우도 많습니다. 내가 구체적인 정보를 못 찾는 거냐, 아니면 흐름의 맥락을 파악을 못하는 거냐, 아니면 나는 시간이 없어가지고 뒤에 있는 걸 문제를 많이 못 풀고 오냐,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학생들이 있었던 것들 제가 취약점 분석한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RC 점수가 325점이었고요. 이 학생의 취약점은 여러분이 봐도 잘 아실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문법이 좀 약한 거죠. 추천드리는 것 중에 하나인데 한 일주일 정도는 기본 문법을 먼저 공부를 하세요. 기본 문법이 안 돼 있는 학생들이 보통 모래성 쌓기를 하는 경우가 많고 정체기가 생각보다 많이 오거든요. 문장 해석을 그냥 본인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단어를 집어넣어가지고 자꾸 소설을 쓰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파트 5에서 채워지지가 않고 파트 7도 해석할 때 그냥 내 생각대로 소설 쓰기를 하는 거예요. 문제가 자꾸 구멍이 나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제가 꼭 추천한다면 파트 5에서 기본적인 문장을 하루에 한 30문장에서 한 50문장까지 파트 5 해석을 많이 시킬 거예요. 저 같으면. 그래서 파트 5 해석을 좀 잘하면 여기에서 이제 속도가 빨라지면서 해석의 정확도가 높아지거든요. 이 학생은 해석의 정확도가 낮은 경우, 왜냐면 이중지문, 상중지문의 연계 문제는 또 잘 풀었거든. 정확도가 낮은 거지 속도가 남들보다 좀 떨어진다라고 하기는 좀 그래요. 그래서 이 학생의 추천 같은 경우는 저는 뭐 그 문법을 토대로 파트 5 짧은 문장 연습하는 걸 적어도 하루에 한 30문장에서 한 50문장 하는 걸 추천할 것 같아요. 두 번째 학생은 마찬가지로 점수대가 그렇게 크게 다르진 않아요. 근데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 기본 문법과 기본적인 어휘는 평균 점수가 딱 되긴 하는 거죠. 제일 핵심적인 거는 독해에서 세부 정보 찾는 게 좀 약하다라고 하는 건데 흐름은 파악이 되는데 답에 대한 단서를 잘 못 찾는다는 거예요. 답 단서만 찾아내면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위에 있었던 이 학생보다 이 학생이 좀 더 성적은 빨리 오를 수 있어요. 답 단서를 찾는 것만 연습하면 되거든요. 해석하는데 크게 어려움 없을 거고 어휘도 조금 괜찮은 편이에요. 이 친구도 가능하면 문법도 조금 더 채우긴 해야 돼요. 내가 점수가 400 이상을 바라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파트 5를 기본적으로 평균의 퍼센테이지를 치자면 이게 71이야. 그럼 웬만하면 한 81까지는 만들어 두는 게 좋고요. 68이야. 78까지는 와야지. 세 번째 있는 친구 같은 경우에는 445로 독해 물론 잘했습니다. 근데 파트 5나 6 부분에서 굉장히 탄탄하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사실은 파트 7에서 그렇게 잘하는 편은 아니었더라도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독해 실력 가지고 점수를 뽑아낼 수가 있거든요. 구체적인 세부 정보 찾는 문제, 그것만 좀 더 잘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런 거는 사실은 독해 문제에서 답단서 찾는 것만 좀 연습을 많이 하면 되기 때문에 저는 이런 성적 같은 경우는 욕심을 좀 더 내도 된다고 생각해요. 다음 달에 한 번 더 시험 치면서 독해만 좀 미친 듯이 파는 거지. 파트 5에서 이렇게 어휘력을 갖추고 있고 문법을 이 정도로 갖추고 있으면 조금만 독해 연습을 한 2주 정도만 더 해도 사실은 점수가 이거보다 더 높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친구한테 만약에 추천한다면 독해에서 조금 더 한 2주 정도 더 공부해서 토익시험을 한번 치라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학생들을 분석을 해드렸는데 여러분들도 혼자서 봤을 때 어느 정도 분석이 가능하실 거예요. 그냥 딱 봤을 때 아 내가 이런 거 더 해야 되겠구나. 이게 남들보다 조금 더 처진 것 같구나 라고 하는 걸 분석을 하실 수 있을 거고 혹시나 이게 분석이 안 돼서 저한테 좀 상담을 하고 싶다 라고 하시면 언제든지 제 카톡으로 상담을 해주시면 돼요. 조언을 해드리자면 파트 5의 기본적인 문장을 정확하게 해석하는 걸 적어도 일주일 정도로 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파트 7은 되는데 파트 5가 안 돼요 라고 하는 건 사실은 말이 안 되거든요. 똑같은 영어를 보는 건데 왜 짧게 내면은 모르고 길게 내용을 주면 안다는 거야. 이거는 파트 7을 문제를 풀 때 정확한 영어를 해석하는 게 아니라 단어 가지고 조합해서 소설을 쓴다는 뜻이에요. 만약에 내가 700 정도 바래. 그러면 그냥 단어 많이 암기해가지고 빠른 속도로 그냥 문제 풀면서 그냥 끝내는 게 좋아요. 정말 고득점을 바란다 라고 하신다면 800 후반, 900대 이 정도까지 원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파트 5를 진짜 무시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해석하는 거를 적어도 하루에 한 30문장에서 50문장까지 일주일 정도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파트 7으로 양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무작정 양치기를 하시면 나중에 성적은 안 오르는 것 같고 정체기 잡고 오고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파트 5로 기본적인 문장 정확하게 해석하는 거 시간 낭비한다 생각하지 말고 기본적인 문법 무시하지 말고 그거 집어 넣어가면서 정확도 있게 해석하는 거 연습하고 그리고 나서 남은 3주 또는 남은 4주 뭐 이런 시간 동안 파트 7으로
꾸준하게 매일 연습하는 거. 기본적인 문법은요, 사실은 크게 여러분한테 시간 많이 들지 않거든요. 정확하게 해석하라고 하는 거는 구문 분석을 제대로 하라는 소리예요. 동사가 아닌데 자꾸 동사로 해석하고 명사가 아닌데 명사로 해석하고 이런 거를 자꾸 없애셔야 되고요. 어떻게 묶어서 어떻게 꾸며서 해석하는지 해석을 하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파트 5 기본 문장 해석하는 거 연습하고, 그리고 파트 7으로 양치기 또는 파트 5도 양치기. 기본적인 문법 무시하지 말자라고 하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RC 성적표 분석하면서 제가 조언을 좀 해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LC 성적표 분석하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나는 어느 정도 수준이지? 라고 하는 것들을 파악할 수 있게 준비해 드릴게요. 저는 신촌 IBM 센터에게 소영쌤이었습니다.